안녕하세요, 꼰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질문을 이제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간단하게나마 모든 질문을 제가 답해드릴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질문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달린 질문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들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모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제 역량을 꺼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그래서 볼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보면 무슨 초대권이 온다고 하던데요. 워홀 여러 번 갈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신청하는 법 영상이 따로 있나요? 앞으로 다뤄주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들 가시고 싶어 하시는 호주 비자 신청 과정을 제가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미 호주 비자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일단 이걸 가봅시다. 이미그레이션 앤 시티즌. 제가 여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는데 여기를 가보시면은 여기 비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바로 보이는 비자를 누르고 어, Getting a visa. 그다음에 List of all visas. 그러니까 전체 비자 그 리스트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여기를 가보면은 바로 밑에 Visitor visas and then Working holiday visa가 있어요. Work and holiday visa가 아니라 Working holiday visa. 여기 들어가시고 30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만으로 치면 돼요. 만 18부터 만 3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일단 디테일로 가봅시다. 우리는 퍼스트예요, 퍼스트. 뭐 여러분들 처음 하는 분들의 그런 보통 기준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 퍼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로 들어갑시다. 어플라이 들어가면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나오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으니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니까 이런 게 떴네요. 이거는 제대로 확인을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북한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북한이면 큰일 나니까, 북한이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correct, yes, 이건 yes입니다. yes로 갈게요. 뭐가 또 안 됐어. 아, 잠깐만. 아, 내가 이게 또 여기서 막히네. 여권 번호가,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됐네. 그게 뭐야, 이미 이 여권 번호를 내가 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네. 잠깐만, 그럼 내가 딴 걸로 그냥 대충 써야 아, 이게 안 되네 또.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서 영상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인터넷 상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뭐 신청 이렇게만 치시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뭐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도전을 해서 신청하는 영상을 이제 1부터 10까지 비자 신청에 관한 것만이라도 일단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초대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대권 같은 경우는 뭐 초대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나? 일단 내가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거에 대한 메일이나 이런 게 오는 거 아닐까요? 초대권이라기보다는 아마 허가 승인 뭐 이런 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워킹홀리데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아는 사람이 월 갔다고 주워들었는데 갔다고 겁쟁이는 갔다고는 티귿이 아니라 쌍시옷. 그 사람 말로는 바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티웨이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 각 나라별로 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물론 호주 아니면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상시 모집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네이버로 일단 가서 워킹 홀리데이 협회로 갑니다. 이게 진짜 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정보를 가끔 얻곤 했었거든요. 여기를 가면은 이제 뭐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어학연수 같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기타 국가,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 워킹홀리데이 협회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 보면은 월 비자 뭐 이런 거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신청 방법,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직접 방문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내가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뭔지, 뭐 쿼터 제한, 연간 10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시 모집이지만 연간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한번 가볼까? 뭐 대만 같은 경우 제가 갔다 왔던 나라죠. 여기도 이제 워홀 비자 누르시면 신청 자격 만 30세 이하죠. 받은 적이 없는 자 저는 일단 안 되네요. 구비 서류 돼 있고 신청 방법 있고 체류 기간 1년.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정도 체류를 한 다음에 내가 더 있고 싶으면은 그만큼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자기가 읽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발효 예정이네. 이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는 아직 발효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 호주 한번 봅시다. 야, 호주는 엄청나네. 이게 호주가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네요. 신청 방법. 아, 여기는 또 대행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대행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안 들여도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안 된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하나에서를 봐도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선택을 해서 그 가고 싶은 곳에서 상시 모집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마다 그래요. 기간이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요. 신청 방법 매년 5월경 3,000명 모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비 서류 이렇게 할 수 있고 3,0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 5월경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선착순에 의하여 선발.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한 번씩 천천히 보면서 그런 나라가 언제 모집을 하고 얼마나 모집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0명, 상시 모집이지만 100명이죠. 그게 왜일까요? 상대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상시 모집이지만 이제 호주는 제가 쿼터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가면서도 이제 쿼터 제한을 뒀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그런 인원수를 둔 거죠. 이번에 이런 부분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월 갈 때 친분이 있으면 좋다던데 어떻게 일구하는지도 알고 싶고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제 제 워홀기를 하나씩 풀어 놓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친분이 있다는 거 친분이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어떤 사람이 친분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완전히 내 불알 친구야. 완전히 나랑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얼굴만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 살기도 바쁜데 거기서 나를 뭐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뭐 친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을 처음 갈 때도 친분이 있던 분이 계셨고 호주는 아예 없이 갔고요. 대만도 아예 없이 갔고 칠레도 아예 없이 갔네. 없이 간 상황에서 이제 운이 좋게 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일을 또 잡고 일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한 달 생활비는 사실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한 달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통 쓰는 한 달 그 돈의 2배 정도를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너무나 두렵잖아요, 가는 게. 근데 한두 달 정도만 생활을 해보면 금방 각이 잡혀요. 내가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내가 마음을 먹고 아끼면서 사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의 2배 정도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3배 정도만 가져가서 일단 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게 뭐냐, 어디를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언어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 중국, 영어와 발음 차이. 이분은 약간 칠레 스페인어, 칠레어. 이분 약간 그런 게 있으시네. 약간 어느 정도 뭔가 좀 서칭을 해보신 분이구나. 좀 검색을 해보신 분이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만과 중국 같은 경우는 발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 안에서도 발음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 대만과 중국의 그 중국어의 차이 같은 경우는 대만은 조금 깔끔해요. 얼화가 없죠. 얼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얼화가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국의 중국어와 대만의 중국어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요디엔이라는 그런 뭐 조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대만식으로 발음하면 제가 방금 대만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 요디엔이라는 이제 짧게 그런 깔끔한 발음이 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국어와 비교를 해보면은 요디얼, 이디얼 라는 이런 얼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이 하나의 차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얼화가 잘 적응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한국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대만의 그런 중국어가 조금 더 깨끗하게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은 대만 워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칠레 스페인어, 이거는 제가 한번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 칠레 관련한 스페인어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놨는데 칠레는 더티 스페니시라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스페니시가 아니라 좀 알아듣기 힘든 스페니시예요. 그리고 끝에 뽀가 붙죠 항상. 야뽀, 시보, 클라르뽀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클라로, 야, 에스타비엔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부분은 그 단어로 끝나는데 칠레는 뽀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특별하고 특이하죠. 약간 끝부분을 많이 흐려요. 그 스페인어시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미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같은 사람이니까 뭐 도전을 해보면 사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해왔던 경험상에 비춰보면 체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좀 아예 다른 이야기로 가볼게요. 체대를 가고 싶어, 예술대학을 가고 싶어, 미대를 가고 싶어, 예대를 가고 싶어. 저는 체대 출신인데 이렇게 예체능계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부터 예체능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다가 인서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술 쪽으로 해서 대충 성적만 맞추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후회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가야지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는 가시면은 후회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을 제가 Q&A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저한테 주신 질문이 아직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혹시라도 지금 있으시면 빨리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질문이 너무나 많아지면 저도 영상으로만 하기가 너무 이제 벅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취합을 해서 앞으로의 제 워홀 인생들을 이제 엮어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는 질문들이나 또 따로 Q&A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져볼게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목소리 큰 겁쟁이님, 오늘은 목소리 큰 겁쟁이님을 위한 완전 목소리 큰 겁쟁이님만을 위한 그런 답변 시간이었네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바이.